자, 이제 31번 문제부터 푸는데요. 31번 문제부터는 이제 재산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생명보험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역이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보험 상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서 모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뭐 이 부분을 푸는 사람도 있고 안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만 파는 사람들은 이제 30번까지만 풀면 되고요. 재산보험까지도 이제 팔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 31번부터 40번까지를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거죠. 자,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뭐 가장 쉽게 좀 풀어보는 그런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개념들이 좀 명확하고 오히려 좀 재밌게 그 개인적으로는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 새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이 공부하시는데 재미가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3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31번 문제는 재산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거냐,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이라고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제가 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예, 상질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상해, 질병, 간병. 상해, 질병, 간병. 상질간, 상질간. 그러면은 이제 상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사건으로, 외부의 사고로 뭔가 상처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질병은 내부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거. 간병은 그런 원인인데 조금 더 상태가 심해지는 거, 치매나 뭐 이런 것들, 간병이 필요한 거, 그 요양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1번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니까 당연히 상해, 3보험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니까 이건 질병 해당하죠. 그 다음에 간병에 의한 간병비니까 이것도 간병이니까 당연히 재산보험에 해당합니다. 근데 부모 사망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는 뭐예요? 생명보험이죠. 사망보험입니다. 그래서 생명, 사망보험이니까 이 내용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재산보험 상질간, 재산보험 상질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뭐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32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얘기하면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재산보험을 정의하고 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자, 우리 이제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구분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이제 재산보험이 있다. 근데 이 각각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뭐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의 종류가 뭐냐. 그래서 생명에서는 우리가 생명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이 있고 연금 안에는 퇴직이 있다. 요 정도 우리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는 우리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5개가 있다. 5개. 여러분들 손해, 해상, 화재보험, 화재, 해상보험. 그래서 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이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이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재산보험에는 뭐라고요? 상질간이 있다. 상질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거 연금.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많이 내올 수 있겠죠.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어렵겠죠. 왜냐하면 5개 중에 뭐 비슷비슷한 걸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증보험하고 재산보험이 아닌 이제 우리 상법에서 정의하는 손해보험은 좀 달라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한번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상법에서 말하는 손해보험에는 또 마찬가지로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기에 2가지가 다릅니다. 요 3가지는 똑같은데 요 2가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요 부분으로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문제는 뭐겠어요? 재산보험의 보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제일 쉽겠죠. 여러분들 재산보험 뭐라고 기억하신다고요? 상질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기간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험기간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뭐 여러분들이 보험을 몰라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생명보험은 어때요? 보험료를 굉장히 길게 내고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내고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예를 들어서 장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우리 1년마다 내니까 이건 단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산보험은 이거 2개를 섞어 놓은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재산보험은 어때요?
이 장기와 단기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단기만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보다 길어요. 손해보험이 더 긴 상품도 있겠지만 생명보험 자체가, 생명보험 상품이 손해보험에 비해 보험기간이 장기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4번 문제입니다. 3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피보험 이익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우리가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를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문제가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가 누굽니까? 보험회사가 있고요. 기억나시죠? 제가 오늘 설명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책을 보신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보험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가 있고요. 보험 수익자보다 먼저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개의 어떤 보험 계약 관계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럼 손해보험에서는 뭘 얘기해요? 손해보험에서는 당연히 보험회사 있습니다. 여기도 생명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도 보험회사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계약하시면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자죠? 근데 보험 수익자가 없죠. 자동차 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없습니다. 그냥 보험 계약자가 사고 나면 돈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근데 보험 계약,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자동차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물, 이런 것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피보험 이익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거는 건물의 시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물 시가. 여러분들 피보험 이익이 뭐다? 건물의 시가다, 자동차의 시가다, 아니면 TV의 시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시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뒤에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금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죠?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격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가입하기 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보험에서는 그 이상을 주지 않아요. 내가 자동차가 200만 원인데 사고가 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지 200만 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해 사고에 대해서 불확정적인 것을 고른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상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해 사고의 요건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부분도 설명 안 드렸지만 우리 상해 사고의 요건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급격해야 된다. 갑자기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연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밖에서 일어나야 돼요. 외래성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마 교재에서 많이 나왔고요. 이 문제는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우연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어났는데, 우연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언제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연해야 되고,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도 우연이 돼야 되고, 그 원인 자체도 정해지면 안 되는 거고, 피해 정도도 내가 내일 사고가 날 것 같은데 5천만 원이 손해 날 것 같다, 이렇게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정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나 다라가 모두가 다 불확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이제 우리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원칙과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거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외래를 얘기했습니다. 외래성. 상해사고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사고가 일어나야 되니까, 밖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직업. 아무래도 사무직보다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고 날 위험성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 그 다음에 그 하는 사람이 일.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직무에 관해서도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당연히 그 직종, 내가 속해 있는 직종이 어떤 위험 등급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직업에 대한 위험 등급은 5등급.
큰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등급 3단계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종의 위험 등급이 내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다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일률, 군단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외래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률, 군단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래성이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군에 대해서는 단일률, 군단율의 위험률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연령 이런 부분들이에요. 연령이 만약에 원인이 된다면 연령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먹으면서 병이 잘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연령하고 관련된 건 질병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보험에서는 단일률, 군단율이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다 나이가 다르고 사람마다 병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 시에 적용되는 원칙은 직종별 위험등급 체계, 단일률, 군단율,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의 변경 이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위험률 변동 제도는 간병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 산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간병보험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런 보험들이 발달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양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처음에 산출했다가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위험률이나 이런 그 위험률을 계속해서 변동해서 적용하면서 보험료가 바뀌게 되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간병보험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아직 간병은 우리가 얼마 안 된 어린이 보험이다. 간병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은 경험이 없다. 우리 경험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간병보험에서는 위험률 변동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간병보험에서 뭐 다음에 특징 중에 틀린 것 중에 위험률 변동 제도가 아닌 위험률 고정 제도. 말도 잘 만들지만 하여튼 위험률 고정 제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위험률 변동 제도는 간병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다. 위험률 고정제도 이런 부분도 간병보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7번 질문입니다. 우리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이니까 이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해보험하고 관련된 거고요. 상해보험에서 이 직업,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변경되면 바로 안내해야죠. 바로. 그죠? 1개월 이내에 안내하는 게 아니라 즉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직업 등급, 위험 등급을 나눌 때는 큰 게 먼저 5등급, 그 다음에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원칙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5등급 3단계 큰 거부터 먼저 나온다. 5등급 3단계, 5등급 3단계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여기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맞는 내용이니까 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으니까 보험금을 삭감하면 안 되겠죠. 전액 지급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 이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 통지 의무를 알게 됐으면은 안 했을 때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가 알았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취소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우리 38번 문제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 질문인데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용어에 대해서 이 가로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알맞는 말을 고르는 문제가 두 개로 출제됩니다. 하나는 질병에 관한 거고요. 이 질병은 우리 질병보험이니까 이 30번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인정 사망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사망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다 앞부분에서 1단원에서 나오는 장애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영구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구적인 그런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우리가 장애라고 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도 쉽게 이게 질병인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고를 수 있다. 답을 고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과 장애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39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대표적인 그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암보험이죠. 암보험. 암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보험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하고 관련이 있고요.
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면책 기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이게 그 질병이 바로 발생을 하면 책임을 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면책이 되면 감액도 해주는 거죠. 보험금을 다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보험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병의 경중이 있잖아요. 무겁고 가볍고가 있는데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그 금액, 보험 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그런 그 답이죠. 제자리 암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기부터 시작해서 영기암부터 말기암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영기암을 우리가 제자리 암이라고 합니다. 영기. 그러니까 1기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시초예요. 알 수는 없지만 암의 그런 그 종양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제자리 암을 일반암 보험금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차등 지급한다. 근데 우리가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금의 10에서 20%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문제보다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2번, 4번 지문 같은 경우가 자주 틀린 지문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특약 형태로만 팔고 있다. 암보험은 주계약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암보험은 주계약, 특약 형태 다 팔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질병보험은 연령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도 크게 올라간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0번 질문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이 내용 이외에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우리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 책임의 비례에 따라 보상하는 거예요. 비례 보상하는 거죠.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험 들어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보험에 내가 다수의 여기도 들고 저기에도 들어도 그 보험을 아무리 뭐 A라고 하는 보험사에 들고 B라는 보험사에 들어도 실손의료보험 자체는 초과이익 금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더 큰 이익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험을 들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히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한다. 그 내용이 맞는 거고요. 이제 우리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복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 계약을 막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 계약에 따른 비례 보상 대상 계약은 모든 재산보험 상품이다. 자, 재산보험 상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보험은 시험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실손 보상만 한다. 정액 보상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보험은 실손 정액 보상을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례 보상 대상 계약은 모든 재산보험 상품이 아니라 실손 급부가 들어있는 계약에 한정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해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실손보험이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실손의료보험이 2018년부터는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요 내용만 이해하시고 요 내용 밖에서 나오는 문제는 과감하게 틀려도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이제 40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 모집인 시험의 그 실전 문제와 동일한 문제의 어떤 그 구성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8월 또 9월 초에 시행되는 그런 모집인 시험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꼭 합격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